명예기사와 하얀 조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명예기사님, 페이모님. 저는 글램피디아라고 합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글램피디아도 만나서 반가워. 이제 영업을 시작하려는 거구나. 네, 천사의 몫이랑 캐테일 술집의 도움을 받아서 음료 가게 준비를 다 마쳤어요. 클래식한 메뉴 외에도 특제 음료랑 기간 한정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죠. 특제 음료? 우리 예전에 천사의 몫에서 바텐더 일을 했었지. 최근에는 노드크라이의 기암에서 실력 발휘를 했고. 지금 있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원정 전부터 먹던 클래식한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를 개편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주민 의뢰를 관리하러 돌아가야 하고 글램피디아는 음료 제조 경험도 부족한데 배달까지 처리해야 해서. 명예기사,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부하들이 바람맞이 산에서 금방 돌아와 교대할 거예요. 물론 보수도 드리고 초과 근무하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2배로 챙겨드릴게요. 실적이 뭘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달 주문은 내가 도와줄게. 티바트 최고의 가이드로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최신 변화를 파악해둬야지. 오, 역시 두 분이랑 일하니까 숨쉬듯 매끄럽게 진행되네요. 그럼 저는 페이모님을 보조하겠습니다. 음료 포장 같은 건 저한테 맡기세요. 좋아. 그럼 바로 시작하자고. 어머, 헤르타는 바빠서 돌아간 것 같고 글렌피디아도 안 보이네. 귀염둥이가 음료 가게를 완전히 접수한 건가? 좋아, 그럼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겠네. 보급 소대의 기묘한 특제 음료를 마시면 잠이 너무 안 와서 밤새 근무할 수밖에 없거든. 맞아, 지금의 나는 그냥 한간 도서 관리인일 뿐이야. 책을 연치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나도 바다내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럼 귀염둥이랑도 더 얘기하고 음료도 더 맛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글쎄, 특별히 선호하는 레시피는 없어. 기운나고 기분 좋아질 만한 걸로 부탁할게. 편안하고 여유롭게 잠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 여기 아침 눈꽃이에요. 드셔보세요. 정말 좋네, 귀염둥이. 산미는 적당하고 달콤하지만 느끼하지 않아.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산뜻한 여운이 남네. 근데 이걸 마시고 나니까 왠지 정신이 더 맑아진 것 같아. 어쩌면
너도 모르게 글렌피디아의 비법을 알아내서 더 강력한 각성 음료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 괜찮아. 급할 거 없어. 눈에 호기심이 가득한 걸 보니 나한테 물을 게 많나 보구나? 얘기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곧 영감이 떠오를 거야. 좀 골치 아프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질문이네. 폰타인에서 돌아와 고트 호텔에 부임한 요리사 한 명이 가장 귀중한 몬드 천년 디저트 전집을 빌려갔었어. 디저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각종 고기 요리를 개선해서 느끼함을 줄이겠다나? 맞아. 결국 캐러멜 시럽을 너무 많이 넣어서 향긋해야 할 고기가 아찔할 정도로 달달해졌지. 캐러멜 시럽은 착한 아이야. 어떤 음료에 넣어도 반감을 사지 않지. 나도 가끔 애프터눈 티에 한 스푼 넣어 마시곤 해. 하지만 요리를 개량할 때 창의적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가 봐. 이건 또 다른 업무의 결과물이야. 곧 원정대의 많은 대원들이 몬드로 돌아올 텐데 오랫동안 외지에서 지내다 보니 입맛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진이 새로운 식자재를 수입해 기사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도록 가정집 열 몇 곳에 방문해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들은 몬드를 위해 시간과 노고를 바쳤으니까 우리도 그만한 존중과 배려로 보답해야지.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식자재는 나타의 카카오와 이 특이한 식물로 만든 코코아였어. 기사들도 코코아를 마셔서 정신력을 유지한다고 편지에 적은 사람이 많았고, 나도 따뜻한 코코아를 마셔봤는데 각성 효과가 커피 못지 않았지. 어머? 귀염둥이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네. 요즘이란 단어를 붙이고? 못 본 사이에 내 취향이 변했을까봐? 아니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서? 좋아. 빈틈없는 대답이었어. 학생 때는 책에나 나올 법한 신기한 식물들에 매료돼서 계속 새로운 걸 찾아 나섰어.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졌지. 한 리월 법률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삶은 유유자적한 황혼에 가까워졌달까? 더는 변덕스럽지 않게 됐지. 그러니까 넌 기억하고 있을 거야. 몇 년 전에 함께 모험할 때 날 위해 구해준 향긋한 연금 재료. 내 취향은 변한 적이 없거든. 이 핑계로 밖을 놀러 다녔냐는 얘기야? 들켜버렸네? 몬드의 마이너한 음료를 조사하려고 다운 와이너리에 가서 아델린 한여장과 이야기를 나눴어. 돌아오는 길에는 순찰 중이던 기사 에마톨과 마주쳤는데 상대하기 까다로운 마물을 만나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 있지? 그래서 에마톨이랑 울프 영지로 가서 난폭한 사냥개들을 혼내주고 왔어. 오랜만에 몸을 썼더니 상쾌하더라.
역시 우리 귀염둥이가 더 똑똑해졌네. 살짝 힌트만 줬는데도 바로 알아채다니. 여기 리사 씨를 위한 특별 신메뉴예요. 일찍 편안한 꿈에 드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장미의 단꿈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색 조합부터 잔 모양까지 전부 바뀌었네. 첫 잔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야. 일단 외형은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맞아. 그럼 한번 맛을 볼까? 만점이야. 마치 고급 디저트를 즐긴 뒤 시드르 호숫가를 따라 걸으며 산들바람을 맞는 듯한 여유롭고 한가한 느낌이랄까?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면서도 너무 들뜨지 않는 기분이야. 벌써 졸음이 밀려오네. 잠자기 전 음료로 최고인걸? 이 음료를 자랑하고 너에게 천재 바텐더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글을 쓰고 싶을 정도야. 그러고 보니 날씨가 맑고 상쾌하면서 햇빛도 너무 뜨겁지 않은 날 호숫가에서 산책하면 기분 좋겠다. 귀염둥이랑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면 더 힐링되겠지? 그러고 돌아올 때쯤 이 장미의 단꿈을 한 잔 만들어주면 더할 나위 없을 거야. 그 진지한 대답 기억해 놓을게. 나중에 핑계대면서 빼면 안 된다. 안녕, 여행자. 몬드에서 네 조제 능력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 행운인걸? 둘 다야. 자칭 마녀분이 자기 꽃집을 운영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 캣테일 술집에서도 가게에 새로운 향을 불어넣을 디퓨저 제작 의뢰를 맡겼고, 네가 만든 음료로 바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오늘 최고의 수학일 거야. 메뉴 선택은 너에게 맡길게.
에밀리, 이거 한번 마셔볼래? 퍼포먼스가 아주 멋있었어. 이건 현지 버전으로 개량한 7시의 등방울인가? 부드럽고 은은하면서 맛도 살아있어. 몬드 특유의 향을 더해 친근감을 더하면서도 내가 거부감을 느낄 만한 성분은 피했네. 사실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어. 나는 일반적인 틀을 벗어난 맛도 잘 받아들이거든. 이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고 너만의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으며 몬드의 인상을 한층 깊게 해줄 음료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 우리 천천히 이야기 나누면서 영감을 찾아보자. 신경 써줘서 고마워. 다만 이번 몬드 여행에서 예상 밖의 도전을 하나 맞닥뜨렸어. 처음에는 향료와 인체 감각개론에 따라 몬드의 전통적인 향료 몇 가지를 선택했거든. 그런데 낙낙베리를 주재료로 만든 디퓨저가 술집 안에서는 향이 지나치게 달아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더라고. 예쁜 귀를 가진 바텐더 소녀가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렸지. 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단 성분을 첨가할 때는 양을 적당히 조절해야 심신 건강에 좋아. 그래서 나는 단 음식은 자주 먹지 않고 당도가 높은 베리류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 이번에는 낙낙베리 관련 성분을 전부 빼고 풍차 국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좋은 성과를 얻었어. 꽃집 운영부수 중 하나야. 중요한 향수 재료지. 이것 덕분에 캐테일 술집 의뢰를 완료할 수 있었어. 몇 년 전에 몬드의 세실리아 꽃을 연구했었는데 특정 영역에서는 이 꽃 향기가 몬드를 대표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특수했지. 세실리아 꽃 향을 싫어하는 고양이도 있어서 그 점을 특별히 고려해야 했거든. 풍차 국화야. 풍차 국화를 부위별로 갈아 추출한 뒤 꽃잎과 잎사귀의 향을 적절히 혼합했어. 꿀술 같은 달콤함은 물론 꽃과 잎의 상쾌한 향도 강조했지. 아까 캐테일 술집에서 시험해봤는데 고양이들의 반응이 꽤 좋았어. 손님들도 포근하면서 상쾌한 느낌이라 좋다고 했고, 스쳐 지나가기 쉬운 평범한 재료에서 뛰어난 향기를 끌어낸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그러게, 아까 낮은 하늘에 옅은 구름이 베일처럼 떠다녔어. 대기의 습도도 적당하고 바람도 잔잔했지.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의 후각이 활발하면서도 예민하지 않은 상태가 돼. 적절하게 섞인 향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지. 음료를 만들 때도 똑같아. 적당한 도수의 베이스를 선택하고 다양한 맛과 향을 조화롭게 녹여내는 거야. 이걸 잘 해내면 모든 재료가 시너지를 발휘해서 미각의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선사할 수 있지. 그러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맛이 제각기 따로 노는 건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평소에는 업무가 끝나면 법률 집행청 친구들이 가끔 한 잔씩 사주곤 해. 하지만 난 모임 후에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통 과일차를 마시지. 다음 날이 휴일이면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고 나도 스파클링 와인 한 잔 정도는 주문하는 편이야. 튜렌나라는 경찰관이 나무통에 숙성한 코르투소를 같이 마시자고 자주 불러줬었는데 특별 순찰대로 발령되고 나서부턴 마실 일이 없어졌어. 과학적으로 보면 알코올은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용매야. 난 이미 오래전부터 고농도 알코올 냄새에 익숙해졌지.
그리고 약간 취하면 기분이 달라져서 향수를 만드는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도수가 낮은 칵테일은 딱히 꺼리지 않아. 음료에 술을 살짝 넣는 정도라면 말이야.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벌써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너에겐 타고난 연구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는걸. 너를 위해 개량한 7시의 등방울이야. 한번 마셔봐. 근데 아직 이름은 못 정했어. 색이 훨씬 산뜻하고 퍼져나오는 향기도 은은해서 푸른 이미지와 잘 어울리네. 표면에 있는 이 영롱한 가루는 풍차 국화의 꽃과 잎에서 나온 거니? 정말 맛있어 보여. 한번 마셔볼게. 풍차 국화의 꽃말은 보이는 바람이지. 형태뿐만 아니라 꽃이 전해주는 향기까지 음료에 녹여냈구나. 이 특제 음료의 이름을 구름과 바람의 향기라고 하면 어떨까? 몬드의 구름과 바람이 잔 속에서 맴돌며 향긋한 자취를 남긴다는 의미로. 그래, 직업적인 습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이제 이 특제 음료를 천천히 음미해보도록 할게. 고마워. 이번 몬드 여행은 정말 수학이 많았어. 이건 내가 지금까지 마셔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음료야. 폰타인으로 돌아가면 이 순간의 기억을 바탕으로 네 작품을 재현해볼게. 향수와 디퓨저, 2가지 형식으로. 제작이 완료되면 네가 두 신제품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줘. 그때 폰타인 성에서 보자. 네가 이 음료 가게를 관리하고 있는 거야? 진작 알았으면 오전부터 왔을 텐데. 벌써 궁금해지는걸? 네 음료 제조 실력이 상당하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글램피디아가 준비한 재료로 과연 어떤 음료를 만들어내려나? 어쩔 수 없지. 중요한 일이 연달아 있거든.
먼저 기사단 전원이 참여하는 연례 전투 기술 평가가 있는데 이번에 평가 기준이 크게 높아졌어. 유격대 대장으로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 최소한 대장급 실전 대결에서 3위 안에는 들어야 해. 그래서 요즘 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 죄인의 후예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난 한 번도 직무를 소홀히 한 적 없어. 게다가 이전에 클로린드 씨와 몇 차례 겨루는 데에도 상당한 에너지를 쏟았지. 레이피어와 총의 이중 공격을 어떻게 막고 반격해야 할지, 어떻게 주도권을 빼앗을지 지금도 계속 곱씹는 중이야. 이번 교류 결과는 훌륭해. 양측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서로 다른 관점의 보고서 6개? 24개도 받아들일 수 있어. 맞아. 기운을 북돋아주는 거라면 어떤 종류든 상관없어. 너한테 맡길게. 유라 대장님을 위한 반짝이는 별안을 나왔습니다. 드셔보세요. 말투를 보니 자신 있나 보네. 그럼 어디 맛을 봐볼까? 오, 좋은데? 달콤하고 톡 쏘는 게 상쾌한 느낌이야. 탄산수가 포인트네. 몸속의 활력이 깨어나는 것 같아. 한 잔으론 모자란데 조금 더 강한 걸로 한 잔 더 주겠어? 조심스럽게 굴 필요 없어. 두어 잔에 쓰러질 정도로 약하진 않다고. 좋아. 오늘 밤은 일소대에서 서류 작업을 맡기지 않았으니까 여유가 있어. 옛날 얘기라도 나누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자.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 어떤 엔지니어 도적단이 기계 제어 기술을 개발해서 유적 가디언을 조종해 상단을 약탈하려 들었거든. 게다가 돈만 항구에 상주하던 노기사 몇 명이 내 부대로 배속됐는데 로렌스가의 아가씨인 나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지. 임무 수행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어. 눈밭에서 불도 못 피우고 추위에 떨며 3주간 잠행해서 겨우 적의 거점을 찾아냈거든. 그런데 선배들 몸이 얼어붙어서 적이 밀수한 전투기계에 당할 뻔했지 뭐야. 다행히 전투가 무사히 끝나서 다들 날 인정해줬지만 나? 전혀 문제 없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때는 마음고생을 하긴 했지만 이번 작전으로 선배들도 진이 빠졌을 테니 더 이상 나를 책잡진 않을 거야. 앞으로 나한테 시비 거는 신입이 있으면 이 선배들한테 지도를 맡길까봐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요즘의 식사? 그걸 말하려면 보급소대의 새로운 성과부터 얘기해야 해. 보급소대가 기사식단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 같은 야외작전 소대에게 표준화된 통조림을 배급하기 시작했거든. 예전엔 건조식량만 받아서 식사 때마다 냄비와 불을 준비하고 주사위를 굴려 요리 담당을 정하고 나머지는 교대로 경기를 서야 했어. 번거로웠지. 하지만 이제는 표준 전장 보급품 세트만 챙기면 돼. 통조림 5개랑 종이팩 9개가 들어있어서 모닥불 옆에서 데우기만 하면 끝이지. 너도 확신은 없지? 통조림 공급업체 평판도 꽤 괜찮고 일반 통조림은 맛도 나쁘지 않아. 문제는
군용 통조림은 오래 보관 가능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너무 짜다는 거야. 짓궂은 농담을 좋아하는 오소대의 부대장은 이렇게 평가했지. 이 통조림을 여는 순간 리월의 조왕신이 쳐들어올걸? 아무튼 일주일 동안 통조림만 먹었더니 미각이 완전 마비돼 버렸어. 보급소대를 탓할 순 없지. 모두의 입맛을 맞추긴 어려우니까. 피드백을 제출했으니 부족한 점도 곧 개선될 거야. 물론 야영지에서 소대 전속 요리사가 만든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제일이지만. 맞아. 상인이 바다 이슬꽃 과일 추출 원액이라고 부르더라. 향이 엄청 독특해. 너도 한 병 줄게. 이건 필수적인 예의범절에 필요한 거야. 메기스토스 씨가 빌려준 검무자의 20년 후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 폰타인의 검객들은 검을 겨룬 뒤 승자가 예의를 갖춰 패자를 대접한다. 클로린드 씨를 품격 있게 대접하려고 한참 찾아다니다가 돈만 안 구해서 희 깊은 상인을 만나 이 절판된 물건을 구할 수 있었지. 처음엔 나도 의심했어. 근데 엠버가 그러더라. 폰타인에 실제로 이런 관습이 없더라도 이건 우리가 폰타인의 문화를 열심히 공부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그리고 다 떠나서 새로운 미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안 그래? 검술 교류 후 모임 자리에서 클로린드 씨가 이걸 아주 맛있어 하시더라. 솔직히 클로린드 씨와 대결하기 전에는 엄청 설렜어. 조금 긴장되기도 했고. 클로린드 씨의 전투 요파는 신비한 그림자 사냥꾼이거든. 도서관에 있는 100년 전 폰타인 신문에도 그 조직의 막강함이 언급돼 있어. 심지어 몇 년 전 신문에는 이런 글도 있었어. 클로린드 씨가 어느 해저 왕국의 마지막 자손이라 전투 전 의식을 발동해 검의 영혼을 깃들게 한다는 거야. 뒷이야기는 모르지만 클로린드 씨의 실력을 볼 때 그 기사는 과장이 아니었어. 음료에 검술 요소를 담는다고? 꽤 창의적인 생각이네. 그런 기념 칵테일이라면 한 잔 마셔보고 싶은걸? 하지만 음료로 그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책에서 본 묘사와 일치해. 일리 있어. 역시 전문가답네. 티바트에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예술적으로 표현 안 해도 돼. 난 그냥 왕실료파의 페보니우스 검수를 변형한 거에 약간의 해석을 더한 것뿐이니까. 불의 물! 최근 몇 년 사이에 스네즈나야 상인 덕분에 불의 물이 각지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어. 웬만한 술집에선 이걸 베이스로 한 메뉴를 볼 수 있지. 정말 대단해! 그럼 베이스를 과일주에서 불의 물로 바꿔볼까? 도수라면 문제없어. 원정대 동료들이 불의 물에 픽픽 쓰러지긴 했지만 난 자신 있다고.
좋아. 그럼 네 두 번째 즉흥 공연을 시작해봐. 유라 씨의 취향에 맞춘 신메뉴 물보라 건무공 나왔습니다. 색깔 정말 예쁘다. 아까 말한 바다 이슬꽃 과일즙도 들어간 거야? 향도 훌륭하네. 강렬하면서도 과일향이 어우러져 있어. 한번 마셔볼게. 우와, 잠깐만. 이건 어떤 단어로 칭찬할지 고민해봐야겠는걸? 숙녀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아하게 천천히 음미해야 맞지만 하지만 맛이 너무 좋아. 실례할게. 한 잔 더 부탁해도 될까? 아까 뭐라고 칭찬하려 했더라? 까먹어버렸네. 아무튼 지금 컨디션 진짜 좋아. 네 칵테일 최고야. 이제 집에 가서 푹 자야겠어. 걱정 마. 이건 몇 년 만에 최고로 기분 좋은 취기야. 만취하려면 멀었다고. 클로린드 씨와의 대결을 되짚어보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면 3개월 연속 근무 달성이야. 신단장 대행 그 녀석! 나한테 휴가 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원한 조만간 꼭 갚아주겠어! 역시. 주변을 거닐다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져서 와본 건데 역시 너였구나. 샤를로트 씨가 이 장면을 봤으면 사진을 수백 장씩 찍어가서 이런 기사를 썼을 거야. 여행자의 아르바이트 생활.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스페셜 음료. 이튿날이면 각종 신문의 헤드라인에 네가 도배되고 수많은 폰타인 관광객이 몰려와 여기가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겠지. 다행히 이번에는 내가 샤를로트 씨의 동행 요청을 거절해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이 한가로운 순간에 기뻐하자고. 그럼 불꽃 캐러멜의 씨 한 잔 부탁할게. 나한테 물어볼 게 많은 표정이네. 침착하고 여유롭군. 이 일에는 꽤 경험이 있는 모양이네.
주문하신 불꽃 캐러멜렛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름 그대로군. 불꽃 같은 색감에 향도 꽤 강렬해. 조금 독하군. 괜찮아.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야. 술은 작년에 나비아가 초대해준 와인 시음회에서 사시가를 한 모금 맛본 게 마지막이었거든. 근데 이게 훨씬 독하네. 이성적으로 보면 알코올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일을 방해하니 안 마시는 게 맞아. 근데 프리나 씨가 항구로 마중 나오면서 몬드를 술과 시의 나라라고 하시더라고. 이왕 왔으니 이곳의 특색을 조금 맛보는 것도 좋겠지. 게다가 전에 나와 겨뤘던 유라 대장은 뛰어난 술 감별사라고 들었어. 폰타인 본토에서는 이미 생산이 중단되어 해외에만 재고가 남아있는 바다이슬꽃 과일즙까지 내게 선물해줬지. 상대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도 몬드의 술을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 고마워. 그럼 부탁할게. 오, 벌써 의뢰를 끝냈나 보군. 빠르네. 폰타인으로 돌아가면 시그윈한테 새 향수 살 준비를 하라고 전해줘야겠어. 잘 아는 건 아니야. 몬드로 오는 길에 우연히 같은 배를 타게 돼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 전에 시그윈이 그 사람 작품을 자주 칭찬했는데 이번에 직접 대화해보니 정말 흔치 않은 담백한 사람이더라. 온화하고 침착하면서도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 아마 직업적인 이유겠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좋은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해. 고마워. 하지만 일부러 친해질 자리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 일적으로든 친구 관계로든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 자연스럽게 두는 게 나아. 평소에 업무 시간엔 주로 커피를 마시고 식사할 땐 가벼운 풍선귤 주스를 곁들이는 편이야. 난 고기 요리를 자주 먹는데 새콤한 주스가 느끼함을 덜어주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됐지. 오늘 교류가 끝난 뒤에 친절한 기사들이 몬드의 특색 요리를 대접해줬어. 8가지 고기 요리를 맛봤는데 전부 훌륭하더라. 양도 많고 고기질도 좋고 불 조절도 완벽했어. 물론 개선의 여지도 있었지. 허니 캐럿 그릴이나 노피 쌓기 같은 경우에는 타지 손님을 위한 버전은 소스 맛을 조금 약하게 해도 좋을 것 같아. 붉은 고기 한정이라면 맞아. 이 식사로만 3일치 칼로리를 먹어서 이후의 식사 초대는 모두 거절했어. 지금은 느끼함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야. 뭔가 방법이 있겠지. 몬드에 도착한 첫날 오전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나비아가 찾아봤는데 테이블 극단의 여러 배경 및 일러스트의 모티브가 몬드성이라고 하더군. 하지만 실제 몬드의 분위기는 대본 속 성과 많이 달랐어.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검과 방패의 기운이었지. 아마 내가 대장간과 훈련장을 주로 둘러봐서 그런 거 아닐까? 최근 몬드에서 제작된 무기와 갑옷은 폰타인과 전혀 다른 열처리 방식을 사용해서 표면의 탄수함량이 더 높아. 강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충격 저항력은 크게 올라갔지. 마치 오래 끓인 커피? 거기다 소금까지 3스푼 넣은 그런 향 같았어. 이런 느낌 덕분에 첫인상이 좋았지. 폰타인 특유의 방식으로 만든 합금은 마코트풀 성분이 들어간 보호제로 관리하거든. 시간이 지나면 그 은은한 향이 지나치게 달아서 이가 시릴 정도야. 하지만 몬드의 검과 방패에서는 그런 불편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더군. 물론 이것도 해결 방법은 있어. 다음에 폰타인에서 만날 때 물처럼 가벼운 질감에 불필요한 향이 첨가되지 않은 보호제를 추천해줄게. 너도 달콤한 향이 오래 나는 걸 안 좋아하면
분명 마음에 들 거야. 맞아. 코드네임 헤이즐넛 03이랑 헤이즐넛 05인 기사가 이 휘장을 선물해줬어. 디자인이 상당히 정교해. 이런 기념 휘장은 중요한 손님한테 증정되는 용도로 디자인이 막 정해졌다고 들었어. 네 건 아직도 설계 중이래. 맞아. 나도 멜모니아궁 직원의 이름을 전부 기억하진 못해. 하지만 너도 언젠간 만나게 될 거야. 딱 봐도 경험 많은 베테랑이던데? 행정직인데도 갑옷을 입고 출근하더라. 내 일을 처리한 뒤엔 술집으로 갔어. 누가 더 잘 마시는지 어젯밤의 대결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말이야. 전날 밤 맥주를 그만큼 마시고도 다음날 멀쩡히 출근하는 데다 실수도 안 한다니. 몬드 사람들은 겉으론 자유분방해 보여도 술을 마실 때 선을 지킬 줄 아는 것 같아. 대단해. 설마 벌써 우리한테 뭘 대접할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도수는 에밀리 씨와 비슷할 거야. 과일 리큐르 정도가 한계일걸. 그때는 이런 음료를 준비해두는 게 좋겠어. 그래, 나도 마음의 준비는 됐어. 술이 조금 독하더라도 최대한 다 마셔볼게. 이 신메뉴의 이름은 여유로운 뇌강입니다. 결투 대리인 전용 특제 칵테일이에요. 드셔보세요. 과일 맛이 들어간 은은한 술인가? 맛이 좋네. 나한테 딱이야. 소금의 은은한 짠맛과 과일의 새콤한 맛, 부드러운 캐러멜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름도 칵테일 색깔이랑 잘 어울리네. 뇌광이라는 단어도
불꽃이랑 매치되는 느낌이고. 근데 이름에 왜 여유가 붙은 거지? 그렇구나. 확실히 이 칵테일이 주는 느낌과 잘 어울리네. 이 독특한 향과 맛은 몬드에서의 기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것 같아. 기회가 된다면 카페나 드보르 호텔에서 다시 한번 바텐더를 해보는 건 어때? 개인적으로 네 걸작을 다시 맛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비아랑 프리나 씨도 마셔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강요하진 않을게. 어쨌든 대접해줘서 고마워. 이제 유라 씨와의 대결에서 얻은 수확을 정리할 때든 기사들과 체계적인 전술을 논할 때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겠어. 호라라? 명예기사 언니? 유라 언니가 그랬어. 헤르타 이모가 대단한 조수를 데려왔다고. 명예기사 언니가 있으니까 여기는 티버티에서 최고로 대단한 음료 가게일 거야. 아직 아닌 거야? 그럼 클레가 가본 음료 가게 중에 최고로 대단한 가게야. 명예기사 언니가 만든 음료라면 클레는 더 맛있으니까. 정말? 하지만 클레는 명예기사한테 엄격한 거 못하는데. 그럼 알베도 오빠를 따라해볼게. 알베도 오빠가 데마로우스 삼촌의 숙제를 봐줄 때 진짜 진지했거든. 클레가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드러났어. 그럼 클레가 멋지게 주문해볼게. 요 며칠 동안 클레랑 엄마랑 되게 많이 놀았어. 엄청 신나. 감금실에 갇혀도 상관없을 만큼. 그러니까 클레, 좋은 날씨를 주문할래. 하늘도 맑고 햇살도 따뜻하면 기분 좋으니까. 무슨 맛이 나올까? 좋은 날씨 나왔습니다. 클레, 한번 마셔봐. 우와, 좋은 날씨가 이런 색이었구나. 보라색 하늘, 밝은 밤 같아. 클레가 마셔보고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다 마셨다. 맛있어. 새콤달콤해. 생선구이랑 먹으면 생선을 몇 마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식욕 폭발이야. 이걸로 모자란데. 한 잔 더 마시고 싶어. 케이크 같은 음료로.
어떤 레시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명예기사 언니랑 같이 생각해볼래. 새끼? 근래는 5끼도 먹을 수 있어. 7끼를 먹을 때도 있다고. 모험하려면 체력이 많이 들잖아. 근데 한 번에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뛰어다니기 힘드니까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게 좋아. 전에는 알베도 오빠가 클레 밥을 챙겨줬는데 항상 도시락을 그림처럼 예쁘게 꾸며줬어. 알베도 오빠가 설산에서 일하느라 바쁘면 클레는 기사단 사람들이랑 야영지에서 밥을 먹어. 케이아 오빠의 야영지는 제일 깔끔하고 엠버 언니의 야영지는 가끔 나무 위에 있어서 재밌어. 헤르타 이모는 음식을 진짜 잘해. 엄마가 돌아오고 나서는 재미있는 먹을 게 많아졌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생선사리랑 국물을 푸딩처럼 네모나게 만든 알록달록 불고기 푸딩 같은 거. 바삭 초코도 맛있어. 엄마가 초콜릿이랑 과자로 만든 신메뉴야. 조금 쓰지만 바삭하고 고소해서 쓴맛이 사라지고 나면 훨씬 달아져. 먹고 나면 힘이 솟아나. 다음에 명예기사 언니한테도 몇 개 가져다 줄게. 돌아가면 클레는 책을 읽으면서 소금 묻힌 견과류를 먹을 거야. 예전에는 저녁 먹고 나서 케이크를 먹었는데 진 단장님이 케이크는 설탕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된대. 살도 찌고 이도 아프다고. 그래서 엄마가 바르벨루스 이모 말을 듣고 클레한테 견과류를 줬어. 기억을 더 잘하게 해준대. 견과류는 별 맛이 없어서 포를 씹는 것 같아. 그래도 소금을 뿌리면 먹을만해. 엄마가 얼마 전에 대단한 책을 한 권 줬거든. 매일 밤마다 한 장씩 공부하고 일찍 자야 해. 클레 그 책으로 추진제 만드는 법도 배웠어. 통통 폭탄이 더 통 하고 높이 튕기게 만드는 거야. 안 어려워. 폭탄이랑 비슷한 데가 많아. 크레용 깎듯이 조심히만 다루면 돼. 잠들기 전 시간도 엄청 중요해. 엄마가 클레 옆에 앉아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거든. 엄마가 보석으로 만든 등불 같은 걸 꺼내면 그게 따란 하고 빛을 내면서 천장을 비춰. 응, 이야기를 따라서 천장의 불빛이 예쁜 그림으로 바뀌어. 가끔은 엄마가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잠들 때도 있어. 그럼 클레가 엄마한테 이불을 덮어줘. 클레가 이 등불 쓰는 법을 배우고 나면 명예기사 언니한테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제 클레는 아는 이야기가 엄청 많아서 모두한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어. 이거? 엄마가 연금 테이블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어. 설탕 잔뜩에다가 엄마의 폰테인 친구가 준 꽃, 바르벨로스 이모의 별꿀, 오호 이모가 엄마한테 준 마법잼까지. 재료를 연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모양을 상상하면서 엄마를 따라 주문을 외우면 뿡 하고 도도코 모양 사탕이 나타나. 명예기사 언니한테도 도도코 사탕 몇 개 줄게. 마음에 들면 엄마가 외우는 주문도 가르쳐줄 수 있어. 그러면 명예기사 언니도 원하는 사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헤헤, 모르는 거 생기면 클레한테 물어봐. 마법 사탕에 관한 건 클레가 전문가니까.
그치만 클레는 역시 달달한 게 좋아. 케이크 크림을 조금 줄여도 돼. 아니면 과일을 많이 넣든지. 엄마의 안경 쓴 친구가 폰타인 과일도 한 봉지 줬어. 풍성 귤이라고 동글동글한 과일이야. 되게 달아서 연속으로 몇 개나 먹었어. 진 단장님도 그건 괜찮대. 왜냐하면 과일의 단맛은 설탕이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견과류를 꼭 먹어야 할 땐 과일 주스에 담가두면 되지 않을까? 벌써? 좋아? 다음 건 얼마나 맛있을까? 설레 기대돼! 짜잔! 다 됐어. 이 신메뉴 분명 클레 마음에 들 거야. 와! 음료 위에 도도코 사탕도 있네. 컵 안에 주황색이 엄청 많아. 도도코가 하얀 구름 위에 엎드려 있는 것 같아. 훨씬 더 대단하게 좋은 날이야. 맛있어. 그래, 천천히 마실래. 꿀꺽꿀꺽 다 삼켜버리면 맛을 놓쳐버리니까. 신기하다. 명예기사 언니는 주스에 햇빛을 담은 건가? 노느라 피곤해졌던 게 싹 나았어.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이야. 와이, 명예기사 언니 최고! 정말 잘 생각해볼게.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으면 도도코가 노래를 부르겠지? 도도코가 노래하면 클레도 따라 부를 테니까 도도코의 맑은 날 합창이라고 할래. 하하, 클레한테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명예기사 언니. 엄마한테도 말해줘야겠다. 몬드에서 제일 맛있는 음료는 도도코의 맑은 날 합창이라고. 그럼 엄마가 외우던 주문을 종이에 적어서 명예기사 언니한테 선물로 줄게. 명예기사 언니도 마법을 배워서 원하는 사탕을 꼭 만들어봐. 다음에 또 만나. 어이, 우리의 명예기사도 헤르트한테 체포당해서 일하러 왔나? 여러 가지 일도 마무리됐으니 이제부터는 편하게 즐겨야겠어. 오, 그거 대단한데 제대로 솜씨를 봐야겠는걸. 편안한 대화에 어울리면서도 강력한 걸로 한 잔 부탁하지. 모순되는 기준은 아니야.
강력하다는 건 한 번에 마실 수 없다는 뜻이고 대화에 어울린다는 건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끝맛이 달다는 소리지. 그 절묘한 균형을 맞춰야 해. 지금 메뉴에서 가장 추천하는 건 가시거울 호수야. 웬만한 술집에서 다 파는 도수 높은 칵테일이지. 물론 레시피만 안다고 다가 아니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지. 클래식한 방식을 고수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해석을 더할 수도 있어. 기세 좋군. 그럼 실력 한번 볼까? 단장님, 제 가시거울 호수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죠. 색과 향은 좋군. 맛은 어디 한번 마셔볼까? 오, 나쁘지 않네. 재료의 비율이 아주 정확해. 하지만 뭐랄까, 너무 예의 바른 느낌이군. 너무 조심스러웠단 뜻이야. 레시피를 철저히 지켜서 상당히 보수적인 비율로 칵테일을 제조했더군. 마치 조금이라도 맛이 어긋나면 내가 실망할까봐 걱정한 것처럼. 이봐, 우린 오랫동안 같이 싸워오면서 신도 골치 아파하는 문제까지 해결했잖아? 생사를 함께한 사이지. 우리 사이에 조심할 거 없어. 천재 바텐더다운 기발함을 마음껏 뽐내보라고. 그래, 서두를 거 없어. 천천히 얘기 나누면서 이 술잔에 어떤 영감을 담을지 생각해봐. 오, 꽤 그럴듯한데? 정원 얘기가 나오니 옛날 일이 떠오르는군. 그래. 젊었을 때는 유적 가디언을 찾아가서 주먹이나 검을 단련했었어. 그러다 한 번은 실수로 놈들의 미사일을 놓쳐서 성벽 감시탑 하나를 날려먹었지. 결국 벌로 성을 50바퀴나 뛰어야 했어. 감시탑을 고친 후에 이 정원에서 부서진 벽을 쌓는 것도 도와야 했고.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 중에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그날 클립스가 먼지를 뒤집어 쓴 나를 봤거든. 클립스는 100년 묵은 술 2병을 가져와서 다이루크, 지금의 미카보다도 어렸던 다이루크를 시켜 날 감시하던 페루를 떼어내줬어. 그날은 정말 더웠지. 기절할 정도의 더위였어. 그래서 즉흥적으로 민트 몇 잎을 따서 술병에 넣었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클립스도 따라해보더니 연신 칭찬하더군.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걸 정식 레시피로 추가했지. 술꾼들의 반응도 꽤 좋았어. 그 후로 클립스는 몇 년이나 편지를 보내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받겠어? 그래, 클립스는 페루는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 볼 때마다 정색해. 그 고집불통. 후이민 다이루크도 그 뒤를 이은 케이아도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새 시대는 젊은이들의 몫이야. 인정할 줄을 모른다니까. 나중에 케이아한테 기병소대가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뤘는지 보여주라고 해야겠어.
어디 보자. 하나를 더 꼽자면 임팩트가 부족해. 같은 레시피를 사용해도 재료를 섞는 방식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지지. 가끔은 술에 레이어를 더하면 두 가지 술이 따로따로 미각을 자극하며 파도치게 만들 수 있어. 이쪽으로는 꽤 얌전하게 접근했던데 좀 더 과감하게 시도해보면 어때? 역시 척하면 척이군. 더 설명할 것도 없겠어. 여긴 기사단이 오랫동안 정성껏 관리해온 곳이야. 이벤트를 열기에 최적의 장소지. 원정대가 몬드를 비운 동안 사람들이 즐길 자리를 마련하는데 네가 여러 도움을 줬다고 들었다. 가끔 이벤트 때 찍힌 사진들을 찾아보곤 하는데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찍히진 않았더군. 결론은 몬드의 사진기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거지. 멋지지? 망치처럼 생겨서 술도 담을 수 있고 못도 박을 수 있어. 호프만이 아이디어를 내고 찰스가 설계하고 바그너가 제작했지. 10명 넘는 기사들이 각자 돈을 보태서 준비해준 선물이야. 다들 나랑 마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이 술잔이야말로 녀석들이랑 공평하게 대결하는 데 필요한 무기지. 나는 대단장이잖냐. 술을 마셔온 세월도 더 길고 단련도 더 많이 됐고 덩치도 더 크니까 말이야. 내가 조금 더 큰 잔으로 마셔야 부하들한테 공평하지. 안 그래? 물론 술을 마셔온 기간이 나랑 비슷한 녀석들도 있어. 그 녀석들한텐 인정사정 없지. 예를 들면 헤이즐넛 03이랑 헤이즐넛 05 같은 녀석. 예전에 나랑 같이 일록한테 한 방 먹인 실력자들인데 지금은 진의 잡무를 도와주고 있어. 오늘 퇴근 후 술자리에서 나한테 덤볐다가 결국 다트게임에서 지고 뻗어버렸지. 진한테 말해놨어. 내일 절대로 휴가 승인해주지 말라고. 내가 이벤트를 맡았다면? 아마 모든 테마에 술을 넣거나 이벤트마다 술 파티를 열었을걸? 이번 음료 가게 같은 경우도 규모를 키우고 성 전원에게 개방했겠지. 각 소대에서 대표를 뽑아 음료 제조 실력을 겨루게 하고 말이야. 하하하하, 그냥 상상만 하는 거야. 너무 요란해지면 안 되지. 대놓고 술 파티를 열면 진이 칼을 들고 찾아올 거야. 아니, 프레데리카까지 날 잡으러 올걸? 근무 중인 대원은 절대 취하지 않는다. 우린 노드크라이에서 이 규칙을 지켰어. 그렇지 않으면 직무 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 원정 대원들이 소대로 복귀하면서 이 규칙이 몬드에도 스며들었으면 좋겠군. 불의 물이나 사워크림 같은 노드크라이의 식자재가 몬드 가정에 자리 잡은 것처럼 말이야. 젊은 친구들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
요점은 술도 약한 주제에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지. 주량이 내 3분의 1도 안 되면서 평일에 가볍게 한 잔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무조건 취하니까. 주말에 나랑 천천히 연습하면 돼. 곤죽이 되도록 먹여주면 일주일은 술이 꼴보기도 싫을걸? 얼마든지 가져가. 기세가 범상치 않은데 엄청난 걸 만들어낼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 단장님, 이 특제 칵테일을 받아주세요. 이번엔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뭐지 이 기백은? 불의 물향이 몰아치면서 공기마저 불타오르는 것 같군. 바로 이거야. 완벽해. 역시 긴장을 풀고 나니 엄청난 실력이 나오는군. 그래. 입에 머금는 순간 민트의 청량감이 양동작전으로 불의 물의 기운을 숨겨버렸어. 그 달콤함이 사라질 때면 불의 물은 이미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고 입안에서 강렬한 알코올 향이 터지고 있지. 바로 이런 임팩트를 원했어. 그 점이 특히 절묘해. 불의 물은 끝맛이 밋밋하다 못해 아무 맛도 없는 수준인데 사워크림이 맛의 고점을 끝까지 잡아주는군. 이만한 걸작을 불의 물을 마시지도 않는 바텐더가 만들어내다니, 이건 몬드와 노드크라이의 명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어. 늑대와 강철, 좋아. 고상하면서도 야성적인 이름이군. 너다운 장명 센스야. 앞으로 이 기사단의 음료 가게 이름도 네 칭호를 따서 명예기사의 특제 주점이라고 불러야겠어. 이럴 게 아니라 당장 헤르타의 제재와 상의해봐야겠군. 여행자, 일 다 끝났어? 나랑 글램피디아가 배달 주문을 처리하는 동안 네가 엄청 활약했다고 들었어. 명예기사는 현재 몬드에서 가장 실력 있는 바텐더 중 한 명이야. 경력 기간을 감안하면 캣테일 술집의 작은 전설까지 따라잡을 잠재력이 있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명예기사님. 음료 가게는 당분간 계속 영업하면서 원정대 대원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해요. 괜찮은 점포가 있으면 상시 운영도 시도해볼까 하고요. 좋아! 기사단의 모두가 맛있는 음료를 즐길 수 있겠네. 역시 헤르타의 수제자라 그런지 꼼꼼하군. 그래. 그리고 명예기사님이 새로 개발하신 특제 음료 말인데요. 괜찮다면 레시피를 남겨서 가게의 정식 메뉴로 추가해도 될까요?
너 왠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맞춰볼까? 네 성격이라면 분명 잔마다 음료의 유래를 표기하라고 할 거야. 이 대단한 작품들이 누구를 위해 또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는지 손님에게 알려주는 거지. 문제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전문가를 불러 서류를 작성해서 이 음료들의 특허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바텐더가 우리 명예기사의 뛰어난 기술을 터득했으면 좋겠군. 똑같은 수준은 바라지도 않아. 명예기사의 70%만 돼도 훌륭한 달인이라 할 수 있지.